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고 국민 항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오늘로 5일째입니다. 오늘 밤에 7시 반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위원장님도 갔다 오셨죠? 네. 예. 전 요새 이제 예. 저 본회의장을 매일 가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어쩔 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볼 때도 있고 가까이 가서 이제 응원도 해드리고 그러죠. 네네. 네. 근데 동조에서 단식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의원님들이 릴레이 단식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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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이번 기회로 민주당이 뭉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단식에 대해서. 사실 그 정치적인 투쟁에서 가장 극단적인 투쟁이 이제 단식인 거죠. 네, 이거는 그렇죠. 뭐 정말 가장 마지막에 보인 저항의 수단이 단식인데요. 예. 제가 이재명 대표의 그 단식 투쟁 선언 이후에 좀 정말 마음이 참 그 아픈 게 뭐냐면 이게 전두환 시절에도요.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할 때도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정무수석분에서 맞아요. 위로하고 만류하고 그랬었어요.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정부 여당은 조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당이 아니 이제 정부 여당과 윤석열 정권이 이제 일배로 바뀌고 있구나. 옛날 세월호 우리 가족 계실 때 단식 투쟁할 때 옆에서 막 폭식 폭식 뭐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연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그 정치의 금도를 넘어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일 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정무수석 보내서 그렇죠. 만류하고 위로하고 요구 조건을 경청하고 최대한 걸 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조롱하는 정부, 야 저는 진짜 역대 이런 정부, 그러니까 역대 가장 무능하고 역대 가장 교활하고 역대 가장 독재예요. 전두환 때보다 더 독재일 때가 많은 거죠. 전두환이야 뭐 총칼로 하지만 지금 다 총칼이 영장이잖아요. 다 영장. 야 이렇게 영장을 남발하고 정말 국민들 개돼지로 아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요새 그 광화문 후쿠시마 집회를 가면 윤석열 정부 규탄하자 그러잖아요. 전 이제 규탄의 단위 이제 넘어야 된다 보고요. 이제 심판하자로 가야죠. 총선도 이제 7개월 남았는데 이제 심판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네. 총선이 심판의 계기가 돼야 그렇습니다. 돼요. 저는 네네. 그렇게 네. 보고 그래서 뭐 민주당이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심판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황 이사님 일단 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뭐 보도가 있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지자가 물어보니까 대표께서 이렇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여기엔 사실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짜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무엇이 있을까 야당 대표로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도 원래 의지가나면은 민주당 내부 비판 잘 안 하는데 네. 그동안 뭐 한다 그러면 사방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비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판사가 돼 있고 그럼 그래놓고 뭐 지지율 맨날 얘기하고 그것도 안 좋은 지지율 나오면 그거 갖다 깎아내리고 좀 뭐 분위기 좋다 싶으면 이거 취하면 안 된다 욕하고 계속 그런 기사 도배되는데 대표님 오죽했을까. 근데 결국 이제 최후의 수단을 썼으면 이제는 좀 입 닫고 힘을 실어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조롱하고 있는 거에 맞장구 치는 흐름이 보이니까 뭐 하자는 거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일부 인사들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대표님은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뒤에서 총질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네. 그런 목소리가 줄어들긴 하고 있어요. 네. 네. 총선이 오고 당원들의 감시와 견제가 이제 강화되고 국민들도 지금 다녀보면 국민들이 저쪽에서 저렇게 못하는데 민주당이 조금만 단결되고 뭉치면 그렇죠. 윤석열 정부를 국민과 더불어서 심판할 수 있는데 왜 내부적으로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느냐. 근데 이런 사실 당원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전통시장을 가도. 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조금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이런 인사들도 목소리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 당원들이 심판 받아야 돼요. 공천관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네네. 그다음에 이 대표께서 이제 단식 선언하면서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꿔라. 두 번째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 네. 그리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네. 세 번째로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요구했는데 이 요구 조건들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당연한 요구 사항이고요. 지금 야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거대한 여당이
그 암초를 모르고 달려갈 때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암초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것은 앞에 암초가 뻔히 있는데 지금 거의 직진을 하고 있으니 그 암초를 우리가 미리 알려주고 나침판의 방향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 아니 지금 런던 협약의 당사국에 우리 그 이재명 대표가 친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있죠. 아니 여당에서는 그것이 뭐 마치 뭐 국가 뭐 이렇게 좀 외교에 혼란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런 자괴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이 뿌리는데 우리가 국민과 정부가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는 윤석열과 싸워야 되느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야당에서 런던 협약 당사국에 친전을 보내서 이 부당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실제로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당이 민주당이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에게 우리가 경고하는 거잖아요. 대표가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부당한 모든 것을 전 국민과 함께 알리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럼 여당은 이런 그 비상한 시기 속에서 야당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서 경청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그냥 다 갈라치기 해서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결국 국민이 이게 되겠죠. 네, 저는 국민이 무조건 이긴다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정부적인 판단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전두환 때도 이러면 이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내각도 바꾸고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윤석열의 리더십이 의리잖아요, 의리. 한 번 기용하면 끝까지 간다. 네? 참 이해할 수 없. 펜을 든 깡패라니까요. 네. 펜을 든 깡패. 아니 그리고 그 런던 협약 당사국한테 편집하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걸 비판을 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4대 강국 틈바구니 속에서 5,000년을 버텨온 나라잖아요. 네. 실제로 뭐 대외적인 건 아니지만 여와 야의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애써 외면해줘야지. 아니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무슨 정말 잘못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걸 더 이상 이렇게 뭐 말을 못 바꿔. 네. 네? 근데 국민들은 저항해. 그럴 때 우리 야당이 이렇게 해주면 고마워해야죠 마음속이라도. 그래야죠. 그게 정상이죠. 야, 그래도 야당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속으로는 우리가 일본을 계속 견제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시키는데 야당이 역할이 되면 뒤에서는 도와주고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같은 민족의 역할 분담론인데 이건 지금 진짜 일본 편을 드는 거예요. 아니 막 그 홍보 동영상 뿌리는 거 보세요. 홍보 동영상을 5주에 1,600만 명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BTS 급으로. 거기다가 국내 그 1,600만 명 중에 99.99%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문체부 장관한테 얼마 전에 질의하면서 이랬어요. 아니 진짜 보잘것없는 김용호 TV가 2,000명인데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20%가 해외에서 시청을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범국제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콘텐츠가 어떻게 99.99%가 대한민국 국내인만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정부가 해외 유튜버들을 차단했다면 가능하지만. 그랬더니 장관의 발언이 진짜 과간이에요. 가짜뉴스에 분노한 국민들이 봤다. 야, 그래서 제가 진짜. 어처구니없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정부의 발표?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 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제 딱 그 바둑에 빗대면서 지금은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다 하면서 일본이랑 그 거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네. 그때 지금 그때 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바뀌어서는 또 자기들이 그냥 이걸 또 즐기고 있는 건데 아까 세 가지 말씀 주셨던 거 하나는 뭐 국민 얘기는 그냥 윤석열 세계관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도 국민 생각한다. 근데 반국가 세력과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걷어내야 되지 않냐. 이제 그게 사실 뉴라이트 세계관으로 역사를 건드리는 자기네들 나름의 일관성 있는 행동이라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에 말씀 주셨듯이 대통령실에서 3,000만 원 주고 만들고 10억 해서 막 홍보하고 네. 1,600만 명의 그것도 99.99%가 봤는데 무슨 이재명 대표는 갑자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얘기하냐. 일본 국민들도 좋아하고 이거 미래로 가는 건데 왜 이거 과거로 발목 잡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마지막엔 결국에 이제 뭐 국정 쇄신 요거 살짝 건드리면서 나 이거 했다.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요 끝자락 그냥 아주 조금이라 보거든요. 나머지 앞에 1, 2번은 할 근데 수가 뭘 없는데 쇄신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인물 자리 바꿔준다든지 네. 그런 거 이제 자기는 바꿨다고 그나마 그러니까 사실 듣지도 않겠지만 그나마 자기는 그런 거 몇 개 해놓고 한 척하지 않을까. 사실 셋 다 안 할 거라 봅니다. 근데 그 홍보 동영상 제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제 그 IT 쪽을 잘 아시니까 1,600만 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1,500명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야, 거기다가 제가 이번에 좀 그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동영상을 소개한 MBC 아나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인데 이분을 저도 처음 본 분이라서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국민의힘 당원 당무위원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위키에. 그래서 제가 질의했죠. 아니 10억을 투입해서 만든 동영상 1600만 명이 봤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당원에게 그 많은 돈을 써서 홍보를 하느냐. 그랬더니 정부 측에서는 몰랐다라고 하는데 다음날 월간조선이 월간지가 단독 보도를 냈어요. 그 여성이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었고 당무위원도 아니었다라고. 네. 그래서 김영우 의원이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위키라는 것은 경력을 네. 삼자가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경력을 바꾼 게 2년 전에 본인이 했던 제3자가 이제 국민의힘 당무위원으로 올려놨는데 네. 아나운서라는 게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2년 동안 국민의힘 당무위원으로 모든 포털에 있는 거를 이 여성은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아나운서한테 항의를 해야 될 거예요. 왜 우리 당원이 아니면서 왜 우리 당원 흉내를 냈냐고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질의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네이버 들어갔더니 없어졌어요. 다 삭제해버렸어. 아니, 의혹이 더 증폭돼. 그는 과연 누구인가? 네? 아니, 그리고 그분이 송유리형 TV 네, 맞아요. 캠프 때부터 메인 MC야. 그리고 광복절 8.15 행사 다 메인 MC를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방송 기자들 전화해서 이 아나운서가 누굽니까 했더니 그 기자들이 그러더라고. 아, 우리 기자들도 너무 그 일감 몰아주기를 하길래 이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들도 지금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김영우 의원이 이 문제를 이제 제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 그 민서유에서 좀 단독 보도, 특정 단독 보도를 보도.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황희도 이사님. 강희도 이사가 좀 네. 추적 보도를 해봐. 네. 중요하네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로 찾아봐야겠어요. 이게 특이하네요. 이해 충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 여성은 왜 2년 동안 방치했으며 이 문제 제기되니까 그리고 갑자기 다 지워버려. 대통령실에서 자료, 그러니까 그분이 행사 맡은 거와 그 경비, 그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준다 그랬거든요.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네. 수상하네. 중요하네요, 진짜. 수상해. 네. 안 그러면 뭐 다 바뀔 텐데 네. 그것도 안 주고 갑자기 또 다 지워버리고 이상하잖아요. 네. 누가 우리 봐도. 민소유 기자들 없나? 아, 기자가 없어요. 안타깝게. 네. 저희는 민소유가 한번 단독 보도를 해야지 단독으로 우리가 한번. 바로 한 20만 올라갈 텐데. 거기가 김건희 여사의 무슨 먼 친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 단식 이게 이제 마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문재 대표는 아무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뭐 무기한 단식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상태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요. 당원들도 그렇고. 근데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입장을 보면 제가 볼 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 위원장이 보실 때 이거 이제 단식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죠?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당분간은 정말 대표께 죄송하지만 이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지금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표의 홀로 투쟁이 아닌 우리 전 의원들의 예. 이제 강경 투쟁으로 전환시키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국정감사도 있고 또 지금 예결위 중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모든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의원님들의 활약이 필요하고요. 네. 또 시간 될 때 이제 주말이면 집회에서도 우리 그 깨어있는 시민들과 또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바로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국민이 이기는 정부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 빨리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청력이 안 좋으신지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못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한 게 뭐냐면 대표가 시작을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하고 당원들까지 동참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네. 우리가 뭐 진짜 당원들이 함께 뭐 하루 금식하겠다, 뭐 단식하겠다, 또는 뭐 돌아가면서 릴레이 단식한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하겠다. 그래서 뭔가 이 그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쉽게 그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서울시당이 보면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잖아요. 네. 수도 서울을 우리가 지켜야죠. 그렇죠. 네. 최진봉 교수님은 그 SBS 앵커신 거고 서울을 지키는 앵커신 서울을 거고. 지키는 방송이니까. 네. 그래서 아니 진짜 우리가 특히 서울 우리 그 국회의원들 41명이 네. 이제 조만간 우리가 이제 저 강서구청장 그 선거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간담회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는 투쟁의 방법을 채택하고
서울이 확실히 중심을 잡아줘야만이 그렇죠. 하여튼 우리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의 그, 네. 저도 앵커의 역할도 굉장히 크십니다. 전공과 함께 같이 간식에 들어. 저는 때가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 우려되는 거 네.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 네, 맞아요. 자유총연맹. 어제 뭐 이제 또 보도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스트레이트에도 맞아요. 나왔고 그게 사실 국정원 3차장이 최근에 거의 전속 강사로 가고 그 국정원 지금 이동관, 네, 네. 원세훈 여기랑 또 얽혀 있고 거기 또 댓글 부대 하던 김관진 그대로 지금 또 막 그 오히려 국방 혁신 아이콘으로 지금 띄우고 있거든요. 이 흐름이 전 매우 심상치 위험하다. 않다, 위험하다. 이 자유총연맹을 본진으로 삼는 것 같아요. 보수단체를 총 결집시킨다 하고 총선에서 예, 뭐 총선 그래서 네. 아예 정권도 빼버리고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와서 그 얘기를 뭐 총선과 관련한 얘기를 좀 했다는 보도까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 우리 민주당에서도 역할 분담을 해서 확실하게 아무튼 그 저쪽에 본진을 때려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저희 민주당 출신의 김경재 의원님이 네, 이제 맞아요. 총연맹 그랬었죠. 총재하면서 총재했었죠. 상당히 이제 논란의 중심이 돼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행안위 위원을 한 4년 했기 때문에 자유총연맹 국정감사를 많이 했는데 아무리 조직화하고 극우화돼도 결국은 전 부작용만 날 뿐이다. 이제 국민들이 그런데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극우적인 논리를 펼치고 뭐 정말 갈라치기 하겠지만 깨어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일반 그냥 국민들에게는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다. 그러니까 저는 하려면 해보라는 거예요. 네, 더 논란만 커질 겁니다. 왜 우려가 되냐면 저들이 윤석열을 띄우는 전략보다 이재명 그렇다고 이재명보단 낫지 이런 거를 지금 미는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 보면 그래도 이재명 되는 것보단 낫잖아. 그러니까 악마와 예, 악마화가 윤석열 방어가 도저히 안 먹히니까 그걸 이제 반반으로 펼쳐서 민주당도 똑같다 하고 당을 묶어버리고 그래도 이재명 된 것보단 나을 걸 하고 몇 가지 막 이걸 계속 비슷한 흐름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추정이지만 이명박 정부 때 그 댓글 부대 막 하고 했던 거 그때 씨앗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자랐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좀 다른 방식으로 여론전 벌이는 것 같다. 저는 이게 되게 우려가 됩니다. 그 자유총연맹이 이제 각 지부가 있어요. 네. 서대문고도 동별로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근데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에요. 자주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서울은 자유총연맹이 뭐 구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보수화가 돼 있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가끔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자유총연맹이라는 명칭 이름도 좀 개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요. 뭐 자유포럼으로 바꾸니까 총연맹이 이 시대에 약간, 요새 맞지 않는. 그렇죠. 네? 옛날스럽죠. 네, 그래서 이분 젊은 분들은 그 명칭을 바꿔야지 젊은 사람도 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데 자유총연맹으로는 신입 회원들을 못 받는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원들도 자유총연맹 지역사회에서 많이 교류하거든요. 네. 우리의 좀 이런 좀 부당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총연맹을 지역구에서 잘 또 우리가 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네. 홍보를 좀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1특검 4국정조사 네네, 추진하는 네. 거죠? 당연히 해야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예. 상당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1특검 4국조가 우리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또 다음 대선에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예. 그 국민들의 다수의 국민들이 너무 의혹이 있으니 이 문제만큼은 민주당에만 밝혀봐라라고 사실 국민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처음에 이제 180억 나오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법안을 또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뭐 너무 독선이다 이런 프레임에도 사실 걸렸죠. 또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당 때였고 지금 국민들이 보는 거는 제대로 싸우라는 거거든요. 제가 여당 국회의원 2년하고 지금 야당 국회의원 하잖아요. 여당 국회의원 때 다니면 매일 그래요. 김의원 제발 싸우지 마. 왜 이렇게 싸워 국회가 이랬거든요. 정말 요즘에 전통시장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민주당 좀 제대로 좀 싸워라. 맞아요. 윤석열 좀 어떻게 해봐. 네, 다 그래. 다 그래. 지금은 싸워야 될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싸우는 강력한 야당을 국민들은 원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뭐 협치하고 협치도 싸울 때 저쪽에서 협치하자 그러지. 그렇지. 우리가 맞아요. 싸우지 않으면 협치 없어요. 그냥 호구로 보는 거예요. 최대한 투쟁 강도를 높이면 협정이 협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투쟁의 강도를 가장 높이고 특히 이제 그 국정조사와 특검 네. 이거는 분명히 관철시켜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 뭐 위원장 말씀드리니까 힘이 나네. 그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워낙 아까도 얘기했죠. 민주당 의원들 보면 너무 힘 빠지는데. 누구예요, 오늘 누구? 블랙리스트를 좀 있어요. 설모 씨, 뭐 이모 씨, 뭐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화가 나는데 우리 김용우 위원장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그래도 민주당에 희망이 있구나. 이제는 그리고 투쟁을 넘어서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뭐 퇴진 운동까지 가야 된다. 이게 저는 민주당이 이제 이 배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안중근처럼. 안중근처럼. 지사하는 바가 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그런 얘기 들으니까 희망이 보이고 앞으로 잘 싸워주시고 네. 서울시당을 잘 이끌어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하셔서 네. 서울시당이 정말 그 총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실 수 꼭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승범 교수님, 예. 우리 황일 이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